술에 관한 에피소드 한두 개 정도는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재미삼아 말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웃고 넘길 때가 많지만 사실은 황당하거나 심각한 일들도 많은데요. 일상생활에서 너무 흔히 접하다 보니 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술과 간 건강에 대해 익산병원 소화기내과의 고진규 과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남들보다 술을 잘 마신다, 술 마시고 이런 일도 있었다 자랑하진 않으십니까? 그런 사이 알코올성 간질환은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침묵의적 알코올성 간질환에 대해 소화기내과 전문의 고진규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주량이 많다는 건 네. 매스컴에서 워낙 언급이 돼서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제법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네. 전 세계 국민들의 1인당 평균 음주량을 나타내는 통계를 찾아보면 예.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10위 이내에서 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다른 것들도 좀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꼭 이런 것만 그렇게 등수가 좀 높게 나오네요. 네. 예. 구체적으로는 마시는 양을 따져보면 막걸리로 따지면은 14병, 그다음에 맥주는 100병, 그다음에 소주로 따지면 대략 70병 정도를 1인당 소모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평균이라는 점에서 술을 드시는 분들은 이제 더 많이 마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술을 좋아하고 자주 마셔도 왜 다음날 보면은 네. 멀쩡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술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은데요. 우선 과도한 음주의 기준이 좀 궁금하고요. 네. 몸에는 얼마나 해로운 건가요? 이게 술의 해독량이라는 게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굉장한 과음을 하고도 그 다음날 멀쩡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래도 통계적으로 이제 과도한 음주량이라고 하는 기준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순수 알코올량으로 따졌을 때 남자의 경우에는 40g,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20g인데 네.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접하는 술 양으로 환산을 하면 남자의 경우에는 매일 마셨을 때 2.5캔, 맥주로 따졌을 때 네. 그리고 소주로 따졌을 때는 4잔 정도의 양에 해당이 됩니다. 네. 여자는 일반적으로 남자들의 절반 정도에서 위험성이 생기기 때문에 여자로 따지면은 맥주는 1.2캔 정도, 그러니까 한 캔이 조금 넘는 정도, 소주는 2잔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이 양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술을 마시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하는 양이고, 네. 실제로 술에 의한 간 손상은 매일 마시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일 마실 때는 그 기준을 낮춰서 남자의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양의 4분의 3, 여자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양의 반절 정도를 위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가 많은 편인가요? 이게 이제 산술적으로 먼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 정도는 과다한 음주에 해당이 된다고 통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런 과다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의 거의 90% 정도가 지방간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산상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에 적어도 한 400만, 500만 이상의 환자가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생하는 진료 환자별 통계를 이렇게 보면 2006년에서 2010년까지 통계인데요. 네. 대략 많을 때는 한 18만 명,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 줄어서 한 15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진료를 본다고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산술적인 통계랑 실제 통계에서 굉장히 숫자 차이가 큰데요. 이런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술에 의해서 발생하는 알코올성 간질환의 첫 번째 단계가 지방간인데, 네. 이 지방간의 경우에는 본인이 자각 증상을 느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간 기능 검사라고 해서 직장에서나 아니면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피혈액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게 나오는 네. 경우가 꽤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증상이 없으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간단한 피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오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본인이 지방간이더라도 결국 아무런 증상도 없고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실제로 그래서 간에 대한 유명한
뭐 간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뭐 네. 대표적인 게 우리 몸이 1000냥이면은 간은 900냥 뭐 이런 말 한번 네네. 들어보셨죠? 예. 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말이 간은 침묵의 장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증상을 보이기 전까지는 굉장히 나빠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됐죠. 네. 알코올성 간질환의 종류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알코올성 그 간질환의 첫 번째 단계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지방간 단계. 거기에서 더 심해지면 이제 알코올성 간염이나 그런 걸로 진행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알코올성 간경변, 네. 간경화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이제 질문하신 그런 증상이 전혀 없고 기능검사, 간기능검사 같은 데서 전혀 이상이 없이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그 알코올성 지방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보다 더 진행을 해서 알코올성 간염이나 간경화로 가게 되면 굉장히 뭐 피로도 하기도 하고 황달이라고 해서 눈이나 피부 같은 게 완전히 노래지는 그런 변화가 네. 오기도 하고 복수가 차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증상도 나타나고 또 간단한 검사에서도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심한 경우에서까지 증상이 없기는 좀 어렵죠. 네. 네. 하지만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지방간 단계가 넘기 전에는 이제 어떤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정말 정확하게 좀 보기 위해서는 다른 영상 장비인 CT나 초음파 같은 걸로 검사를 좀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초음파는 그 사람 몸에 해로운 게 없고, 그 다음에 검사 준비도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 술을 좀 마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일반인들도 그냥 그 혈액 검사나 이런 간단한 검사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네. 1년에 한 번 정도는 초음파 검사를 해서 간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남자들의 경우에는 주종에 관계없이 뭐 맥주든 소주든 관계없이 한 번 마실 때 적어도 7잔 이상을 넘지 말 것, 여자는 5잔 이상을 넘지 말 것, 그 다음에 적어도 그런 음주 횟수를 주 2회 이하로 줄여서 이제 유지를 할 것. 그렇게 술을 줄이신다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럴 필요는 확연히 그런 위험성에서는 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간이더라도 술을 줄이면 다시 간 기능이 회복되는 건가요? 네, 보통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지방간염 뭐 그런 단계, 네. 그 정도 이제 초기에서 중기 조금 되기 전 단계겠죠. 그런 정도 단계에서는 그 금주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꾸준히 유지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단, 운동 뭐 이런 것도 병행하시고, 약물 치료도 병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거의 대부분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가 술과 간 건강이니까요. 몇 가지 기억하면 좋을 생활 습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일 마시는 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느끼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다고 자만을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그 자기 그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할 때 놓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고 네. 또 그 간단한 혈액 검사 이런 거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꼭 챙기시도록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강 음주 수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음주량에 대한 건데 네. 첫째는 이제 뭐 이건 몸에 좋은 술이다 해서 과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술은 절대 없습니다. 네. 예. 어떤 술이든 양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의 장사 없다는 말 똑같습니다. 그 남자의 경우에 일주일에 술 7잔 한 번 마실 때 7잔 넘지 말 것, 일주일에 2회 이상을 넘지 말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매일 마시는 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네. 음주 습관을 지키실 때 한 번 마시고 적어도 한 3, 4일 정도 휴식기를 가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고진규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